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장중에 폭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해서 마감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장중에 폭락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별 상관은 없다라고 봐요. 아무튼 그래서 뭐 한 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적당한 타이밍에 반등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망사항은 이제 숏 포지션을 나스닥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저의 희망사항은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 밤인데요. 이제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제 2거래일 남은 상황인데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요. FOMC 회의 직전까지 신나게 올라버리는 거, 요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든 매집이라는 게 필요하다. 어떤 시세가 어떤 시세가 잘 가려면 매집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집을 어떻게 하나요? 저변동성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죠. 이렇게 저변동성에서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매집이 잘 되면 상승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급반등을 해버린다. 지금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어젯밤에 폭락을 활용해서 스프링처럼 반동을 이용해서 지금 올라갔는데 이 반동을 이용해서 계속 그냥 올라가 버리면 계속 고변동성인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시장은 매집을 할 기회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 그냥 진짜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만 일어나고 FOMC 회의나 어떤 그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가던 길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의 희망사항은 이제 급반등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어쨌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점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반등해야 될 타이밍에 반등을 해줬다. 약간 늦었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반등해줬어요. 반등해줬으면 일단 됐어요. 이런 모습들 나왔고요. 특별한 재료가 있거나 그렇진 않는데요. 대부분 보시면은 어디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들 립 서비스들만 겁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 중에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매파 전망 쏟아졌다라고 하죠. 기사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눈에 띄는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에는 없는데 다른 기사에는 써있기도 한데 이번에 1월달 FOMC 회의잖아요. 이제 수요일날 밤에 하는 게 1월 FOMC에서도 깜짝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매우 급진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등장했고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리를 원래 지금까지 연준은 0.25씩 인상을 했잖아요. 0.25, 0.25, 0.25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0.5%까지 조정한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급진적인 전망. 그죠? 사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올해 최대 8번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 긴축 예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긴 빠르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계속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그리고 심지어 연준에서도 실제 일부 진짜 좀 쇼킹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던 것들이 긴축 우려에 대한 선반영이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또 다른 서프라이즈한 재료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쨌든 숏을 보는 입장에서, 하락 포지션을 보는 입장에서 FOMC 회의 직전에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감이 있어요. 이날이 FOMC인데 FOMC 회의 직전에 솔직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FOMC 회의에는 이거 긴축 우려가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또 급등하고 또 한동안 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연준이 급진적인 반응을 하면은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말은 잘 달리고 있고 적당히 멈춰야 될 때에서 일단 멈춰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를 살펴봤고, 하여튼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하자면은 제가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 대부분에
뭐 어젯밤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 뭐 그대로 할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개파락 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일봉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맨날 나스닥은 제가 저녁 영상 녹화할 때쯤 0.5에서 1%가량 상승 중이었다고요. 근데 상승하니까 전부 다 장중에는 급락시켜버리고 폭락시켜버리고, 어젯밤엔 어땠어요? 유일하게 한 2%? 어젯밤 밤 11시 반쯤 개장하기 직전에 아마 선물이 한 2% 넘게 빠지고 있었을걸요? 예,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은 개파락 출발한 꼴이 된 거고, 개파락 출발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되돌리더라. 정말 재밌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락시키고 싶으면 상승 출발하고, 상승시키고 싶으면 하락 출발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논리대로 어제 시장이 돌아갔다. 다만 이제 아무튼 여기서 똑같이 아무튼 평상시대로 보면 됩니다. 평상시대로 똑같이 지지와 저항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제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야 이제 앞으로 뭐 무조건 반등이다.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 거고요. 다양한 시장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하나만 이제 꽂혀갖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젯밤 아래 꼬리가 나왔으니까 야 이제는 미친 듯이 이렇게 V자로 반등한다. 알 수 없어요. 반등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못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위치가 어디냐? 아래 꼬리는 아래 꼬리인데 아무튼 지금 나스닥이 어디 있냐?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5일선 사이에 그 애매한 가장 좋은 그 골디락스한 그런 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반등을 하더라도 5일선 정도 맞는 뭐 아주 뭐 지지부지한 반등 뭐 그런 허접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쩌면 여기는 이 아래 꼬리가 힘을 발휘해서 조금 과한 반등, 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반등도 못하고 여기서 옆으로 비리비리 기다가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변동성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해요? 예측은 제 생각엔 저는 못합니다. 제 실력으로는 예측은 못하겠고, 지지와 저항 어딨냐, 지지와 저항 어딨는지는 그건 아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이 어디냐, 여기 뭐 14,700짜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왜 14,700이 중요하냐? 뭐 241선도 우연찮게 지나가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중요한 뚝이라고요. 중요한 뚝에서 뚝이 무너지니까 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자리 중요한 자리고, 여기 전저점 자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일단은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싸우게 되겠죠. 이런 점들.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싸워야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서 싸웠는데 잘못되면 또 폭락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지와 저항만 놓고 판단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은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나스닥이 상승 추세를 끝냈다라고까지는 이해할게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 끝났어요. 왜 끝났냐? 여기 저점 붕괴시켜서 저점 낮춰졌죠. 하락 추세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완성됐죠. 일단 하락 추세는 완성됐고요. 상승 추세는 끝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지금 좀 약간 좀 무리하게 달려와서 이 턱걸이 붕괴, 여기는 이 자리를 약간 턱걸이 붕괴한 그런 느낌이라, 일단은 뭐 야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솔직히 그죠? 종가상으로 따지면 다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자리 회복한 거잖아요. 종가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뭐 하락 추세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상승 추세의 끝 정도로 조금 좀 의미를 좀 줄여서 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고요. 어쨌든 그죠? 분명히 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일단 상승 추세는 끝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아래쪽으로 좀 과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있긴 있겠죠. 참 여기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요즘에 계속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힘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우려하냐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치 20년 3월 달에 전염병 사태 초창기에 그때 하락 에너지를 확 다 쏟아버려 갖고 이 하락 에너지가 금방 소진돼서 급반등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락 에너지를 한 번에 확 쏟아가지고 아예 완전히 하방 에너지가 사라져갖고 대세 상승이나 다시 어떤 완전한 상승장으로 돌아설 가능성, 요거를 우려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리고 사실 2번은 이제 우려라고 하기보단 요거 이제 뭐 가벼운 걱정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완전히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 적당히 하락하고 나면 또 반등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반등 기간 동안에 겪어야 되는 고생에 대한 미리 그런 거에 대한 우려, 가벼운 우려. 전 어쨌든 이런 두 가지가 약간 좀 혼재가 돼 있는데, 제가 어쨌든 진짜 우려하는 건 1번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뭐 어제 뭐 나스닥이 그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1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러긴 좀 어려운 거죠. 뭐 빅스가 한 80 갔나요? 아니죠. 아직도 변동성 지수는 그럭저럭 양호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방 에너지는 시장에 누적되어 있는 하방 에너지는 아직도 뭐 저 정도로 완전히 소진되고 그런 걱정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로는 끄떡도 없어요. 이 정도로는 끄떡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우려를 하는 거는, 야, 이게 너무 우리 단기간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반등 과정도 그만큼, 그죠? 하락도 적당하면 반등도 적당히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좀 그냥 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냥 뭐 좀 견딜만 한데, 이게 폭락이 나온 뒤에 반등을 하면 반등도 좀 급반등이 나오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급반등 나오면 숏 보는 입장에서 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는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이게 이 폭락이 나와버리면 승차감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점에 대한 걱정.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우려를 하긴 했는데 너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너무 좀 겁을 들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아무튼 앞으로 겪어야 될 고생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된다라는 거, 완전히 뭐 시세가 죽고 2020년 3월처럼 완전 시세가 막 돌아서고 이런 걸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제 일단 반등했잖아요.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선물이 5% 빠졌다가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했으니까 일단 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젯밤이 그래서 좀 중요했었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시장이 급반등할 거다라고 이제 리플에다가 적어놓고 그러고 빨리 자버렸는데, 어제 제가 어쨌든 시장이 급반등할 거라고 믿었던 근거는 그겁니다. 장중에 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더 빠진다 반등 못하고 여기서도 볼린저밴드를 쨌는데, 어제도 쨌는데 오늘도 또 째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감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계속 이대로 가도 회복을 못하면 이제 금융위기란 말입니다. 이제 바로 금융위기, 작년 3월 20년 3월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3월처럼 되기에는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어. 이거를 정당화할 만한 악재가 있냐고요. 지금 악재는 긴축 우려 아닙니까? 그죠? FOMC 회의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빠질 만한 근거는 없으니까, 재료가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장중에 마이너스 2% 출발하고 장중에 또 폭락한다면 이거는 반등을 위한 속임수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버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시원하게 급반등을 하긴 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지 어쩔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 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반등했다 이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도 상승 추세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끝낸 거죠. 상승 추세는 끝냈지만 솔직히 종가상으로 완전히 이 자리를 뭉개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이고 기대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스닥도 S&P도 둘 다 어쨌든 어젯밤에 의미들은 있었어요. 이런 점들을 살펴봤고,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굉장히 진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어제 미국 장중에, 그러니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 더러웠던 거예요. 달러도 순간적으로 막 치솟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반등했죠. 금리 반등했고 비트코인들도 보시다시피 반등했죠. 비트코인들도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다들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적당히 반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이 자리 잘 넘어가야 된다고요. 30 언저리 잘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장대 양봉이 완성되지 않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단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제 이걸 보고 SVXY 난 베팅해야겠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아직 몇 거래일간의 테스트를 좀 더 하긴 해야 돼요.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SVXY 하세요. 아직은 UVXY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조금 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심증상으론 또 당분간 적당히 또 SVXY의 시대가 또 올 것 같긴 한데, 심증상은 다시 좀 변동성을 죽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좀 변동성을 좀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확인을 해보자라고요. 어젯밤에 이거 아래 꼬리 저기 저 윗꼬리 달린 거 보고 이제 이제 SVXY 이제 사야 된다. UVXY는 끝났다. 이건 아직 위험하다고요. 몇 거래일 정도. SVXY 같은 거 매수 기회는 충분히 줘요. 이렇게 여기서 막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UVXY의 시대다라는 거. 아직까지는요. 이 정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어젯밤에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어. 뭐 저의 생각,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죠? 빅스 같은 거로 빅스 같은 거로 말씀을 드려도 하여튼 그렇다고요. 어젯밤에 갑자기 무슨 뭐 빅스가 뭐 40, 50, 60 이렇게 막 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걸 정당화시킬 만한 재료는 없었으니까, 그럼 이까지 가면 다시 그죠? 이거를 뭐 40, 50까지 빅스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계속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악재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뭐 30, 40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일단 어제 제가 봤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모양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탄력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하락도 지금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어나오고 있는 고변동성 시장인 거고요. 그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선 힘 관리를 특별히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제가 불안한 건 나스닥 숏이 좀 불안을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단 어땠냐면 작년 1월 달에 폭등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계속 박스권. 440, 400 박스권 여기서 1년 놀다가 400, 380 박스권 한 몇 달 놀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박스권 붕괴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은 아예 구조적으로 지금 시장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완전 추세적으로 진짜 고변동성이고, 한국은 깝깝한 박스권인 겁니다. 한국은 답답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미국 주식시장은 진짜 힘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냄비 태워 먹는다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그다지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한국 숏은 별로 걱정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단기적으로 분명 하락이 좀 과한 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로 보면요, 이 에너지를 굉장히 잘 아껴 쓰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폭등했던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 엄청난 이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점들을 굉장히 차분차분하게 어쨌든 잘 이렇게 아래쪽으로 뿜어내고 있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은 제가 숏 포지션 들고 있는 게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게, 요즘 개인들의 숏 포지션 추격도 잘 없어요. 개인들의 숏 포지션 추격도 잘 안 보이고, 볼린저 밴드와 5일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5일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그럭저럭 잘 타고 내려가고 있어서,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과하지 않겠냐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너무 잘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한국은 걱정 없다. 저는 미국이 사실 조금 걱정이다라는 거죠. 미국은 변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급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베이스니까 그다지 뭐 제가 걱정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어제 그죠, 심리적인 면들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은 그죠, 어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반등, 아마 대부분 개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이쯤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만 하지라고 생각해서 반등 달라붙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또 그리고 워낙 주식이 워낙 이 시장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하방 포지션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팔고 싶은 욕구가 강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이런 폭락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시장 아다리가 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워낙 급하게 빠지고 비정상적으로 빠지니까 숏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쯤 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네 숏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내려왔고, 그죠? 주식 매수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급락이면 단기 낙폭 과대지 이러면서 주식 매수를 아주 강력하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다리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런 아다리가요. 이번에 반등할 때는 어떻게 되려나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특별히 지금 다른 거 점검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만들고 있네요. 여기 못 넘어갈 가능성도 일단 생각은 좀 해보자고요. 유가가 더 빨리 상승을 할 거면 85달러를 빨리 돌파한 척 해야 되는데, 지금 85달러 부근에서 자꾸 저항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고점은 높였는데 빨리 85달러를 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85달러를 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85달러 못 넘으면 결국은 여기 고점 만들거나 죽는 거거든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유가요. 유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은 이제서야 개인들의 추격이 좀 나오고 있네요. 한국과 미국은 확실히 타이밍이 조금 좀 다르긴 달랐네요. 오늘은 보니까 그거였나 봅니다. 오늘은 미국이 상승했으니까 한국도 상승하나 보다라고 했던 그런 기대심들이 폭락하니까 투매를 유발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안 보였던 개인들의 풋옵션 추격이 드디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풋옵션 추격 매수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아닐 수도 있죠. 이게 풋 매도했던 거 환매수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개인들 풋옵션에 여기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지난 거의 거의 2주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의 2주간 하락하면서 드디어 이제 개인들의 이 풋 추격, 하여튼 개인들의 풋옵션 순매수가 드디어 눈에 보인다라는 거. 이런 점들 나오면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액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지금 아침 10시죠. 아침 10시에 60억 정도면은 솔직히 좀 이건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이거 좀 제법 많긴 해요. 장 막판 되면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은 거의 100억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 바닥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드디어 이 풋옵션 매수에,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에 달라붙는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국이 안정적이었던 건 개인들의 풋 추격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보이네요. 그죠? 이러면 이제 좀 반등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래 봐야 한국은 숏 포지션 전혀 걱정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 완연한 하락 추세라서요. 제가 딱히 할 말도 없고, 이제 저항이 어디겠어요? 이제 380, 370짜리가 저항이 되겠죠? 370, 여기 어딘가가 이제 직전 저점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 380도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추격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반등 올라오면, 좀 눈에 띄는 반등 올라오면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솔직히 한국까지 이런 꼬라지를 보이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FOMC 회의가 반영이 될 텐데, 아무튼 회의 직전에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오늘 정도는 좀 반등해 주겠거니 싶었는데 전혀 반등을 못 하네요. 미국이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이거 풋옵션, 이거 한국이잖아요. 한국. 긴축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 게 한국 같은 신흥국이니까요. 경제 규모 작고 GDP 작은 나라들이, 작은 국가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저런 현상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미국하고 한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환율 1200원대로 그래 짜불짜불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한국도 이제 조만간 단기 바닥 신호가 오늘 내일 중에 나오지는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FOMC 회의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한국 오늘 이런 꼬라지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 정도?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냥 걸러 들으세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옵션들이 오늘은 변동성이 좀 터지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확실히 좀 어떤 하락의 끝자락 이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옵션들이 시세가 비교적 좀 차분했는데요. 이게 약간 끝자락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하락 같은 거, 단기 하락의 끝자락의 특징이 보통 이런 거예요. 외가 옵션들이 대박이 나요. 외가 옵션들이. 오늘 외가 옵션들 지금 보시면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그다지 그런 대박이 잘 안 보였는데 오늘 지금 외가 옵션들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기 292 풋옵션 이런 것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대 막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런 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풋옵션에 매수를 달라붙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 바닥 근처에 지금 코스피도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락 추격은 안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슬슬 이제 분할 매수, 주식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리지.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뭐 주식을 매수를,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간 뭐 그렇다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과해서 뭐 어떤 주식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가격대에 와 있다고요. 오늘 전형적인 그런 특징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풋 시세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세가 빵빵 터지고 있네요.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그죠? 숏 포지션 입장에서 한동안 흐뭇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거를 좀 치러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튼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자. 반등 나올 거예요. 분명히 반등 나오긴 나올 건데 반등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있는 평가액을 깎아 먹을 겁니다. 깎아 먹더라도 그런 거 인정하고 가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언제까지 계속 3% 5% 먹으면 좋다고 그거 팔아먹고 계속 그렇게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해봐야죠. 계좌의 평가액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별로 과해 보이진 않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뭐 잘 가고 있어서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근데 아무튼 코스피 반등하면 얘도 반등하겠죠. 오늘 한국은 보니까 언더슈팅, 뭐 투매 이런 쪽으로 좀 갈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